세필드전을 끝으로 손흥민의 파란만장한 시즌이 막을 내렸습니다. 더군다나 100년도 넘는 기간 역사의 토트넘 구단에서 처음 텐텐 클럽에 가입하는 데 성공하며 진정으로 팀과 커리어 모두를 잡는 선수라는 타이틀을 받게 됐습니다. 기회가 오면 절대 놓치지 않는다는 골에 더해 늘 자신보다 더 나은 위치에 있는 선수에게 패스에 골을 만들어낸다는 어시스트까지 균형 있게 짠짠하는 레전드 선수라는 타이틀인데요. 여러모로 아쉬움도 화나는 일도 많았지만 행복했던 한 시즌이었던 것 같죠. 손흥민은 최종전에서 좋은 경기를 펼쳤습니다. 원정이긴 했지만 상대가 최하위 셰필드인 만큼 압도적인 경기를 펼쳤죠. 팀의 경기 결과도 3대0 승리였고요. 아무리 최하위 팀이라 해도 대승을 거두며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었음에 감사할 뿐이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영국 현지에서는 토트넘이 5위로 마감한 것보다도 당연히 손흥민이 또다시 아시아인으로는 최초로 레전드에 오르는 진기한 상황에 대한 관심이 넘쳐납니다. 마지막 단 한 경기만이 남겨둔 상황에서 기억과 업적을 이뤄내는 손흥민의 불굴의 집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니를 겨냥해 이유 없는 폭력을 행사해 발로 걷어차서 다이렉트로 퇴장당했지만 번복되는 명백한 차별, 오심행위의 아이러니함을 짚어내는 현지 언론 보도가 쏟아져 나온 건데요. 오늘은 손흥민 선수가 의미 없는 발길질을 당해 바닥에 구르며 난투곡이 일어난 일촉즉발의 상황, 그리고 어떤 어려운 상황이라도 멱살 잡고 스스로의 업적도 이뤄냈던 멋진 상황에 대한 현지 반응 이모저모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잠시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손흥민 선수가 또 스스로와 서양인들에게는 인성갑의 모습을, 우리 팬들에게는 답답이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셰필드 유나이티드와의 경기 후 믹스트존 인터뷰에서 상대 수비수 안드레 브룩스의 거친 태클에 따른 퇴장이 취소됐던 배경에 대해 소신 발언을 던진 건데요. 손흥민 선수는 후반 31분 그라운드에 쓰러집니다. 세트피스 공격 상황에서 상대 선수들과 엉켜있다가 갑자기 넘어진 건데요. 다리 쪽을 잡고 엄청나게 고통을 호소합니다. 주심은 수비를 하던 안드레 브룩스에게 퇴장을 명령했죠. 그런데 웬걸 갑자기 VAR이 가동되더니 레드카드가 취소됩니다. 손흥민 선수는 해당 판정 후 엄지손가락을 찍혀 세우며 만족하는 기이한 모습을 보여준 건데요. 사실 슬로우 모션 영상을 보면 분명 수비수의 필요 이상 거친 태클이 손흥민에게 그대로 꽂힌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얼마나 감정이 담겼는지 아닌지는 몰라도 손흥민의 타깃에서 가격한 것은 사실이죠. 하지만 손흥민은 자신의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강등이 확정된 상대편 선수에게 퇴장이라는 경험을 주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같은 일은 지난 국가대표 베트남전에서도 이루어졌죠. 하지만 우리 소니는 믹스트존에서 질문을 받습니다. 주심과 이야기를 나누고 퇴장 취소 후 엄지손가락을 찍혀 세운 이유가 무엇이었냐라고요. 그러나 손흥민은 기다렸다는 듯 입술을 깨물며 말합니다. 브룩스 선수가 퇴장이 아니라고 주심에게 정확하게 의견을 이야기해줬다. 심판이 따로 정확하게 결정하겠지만 나는 나의 의견을 말해줬다. 내 의견이 판정에 반영된지는 모르겠지만 말이다. 세트피스 상황에선 원래 선수들이 엄청 많이 몰리게 된다. 오늘 퇴장 상황도 물론 몸싸움이 있었다. 주심이 잘못 보고 잘못된 결정을 내린 것이라 생각했다. VAR이 그런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겠나라고요. 하지만 우리 팬들은 속이 터집니다. 물론 거의 모든 것이 결정된 최종전이니만큼 무리하게 밀어붙일 필요가 없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 선수들과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요. 손흥민 선수는 스스로 퇴장을 줄 정도로 심한 반칙을 당하진 않았다고 판단하며 아량을 베푼 것 같았죠. 사실 거시적으로 보면 손흥민 선수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것도 일면 이해는 갑니다. 마지막 경기에서 이미 개인 통산 3번째 10골 10도움 고지를 밟은 만큼 무리하지 않고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고 싶은 욕심도 들었을 겁니다. 32년 역사를 자랑하는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새 시즌 텐텐 기록은 6명밖에 갖고 있지 않은 대기록입니다. 20개의 팀이 대략 20명의 스쿼드로 움직이는데 계속 선수들이 물갈이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손흥민은 정말로 손에 꼽는 리그의 레전드 선수가 됐다는 것이 분명한데요. 손흥민은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축구 선수들이 경쟁한다는 프리미어리그에서 골과 도움에 모두 능한 만능 공격수임을 확실히 인정받았다고 볼 수 있죠. 경기 내용 역시 마지막 경기에는 거의 모든 것이 정상화됐습니다. 원톱이 아니라 왼쪽 날개로 선발 출격한 손흥민은 후반 43분 20세 공격수 데인 스칼렛과 교체 아웃될 때까지 88분을 뛰며 가장 손흥민다운 경기를 할 수 있었는데요. 지난달 노팅엄과의 32라운드에서 9호 도움을 작성한 뒤 한 달 넘게 도움이 없었던 소니는 이번 시즌 도움 개수를 기록부 10개로 채우며 새 역사를 쓸 수 있었습니다. 잠시 손흥민 선수가 처음으로 10골 10도움을 기록했던 역사도 소개해드릴게요. 손흥민이 처음 텐텐을 기록한 것은 감독이 포체티노에서 무리뉴로 바뀌었던 2019-2020 시즌이었습니다. 11골 10도움을 기록했던 건데요. 이때부터 손흥민은 훨훨 날기 시작합니다. 직후 시즌에는 17골 10도움을 기록했죠. 득점왕을 차지했던 2021-2022 시즌에는 잠시 주춤에 도움이 10개가 안 됐지만 이번 시즌에 다시 채우며 개인 통상 3번째 10골 10도움을 기록한 겁니다. 특히 이런 기록은 손흥민까지 총 6명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이 기록의 진가가 드러나는데요. 함께 올라있는 이름도 화려합니다. 웨인 루니, 모하메드 살라가 5회,
에릭 칸토나 프랭크 램파드가 뒤를 이어 각각 4회를, 디디에 드록바가 3회를 기록했거든요. 손흥민은 토트넘 선수로도 또 아시아와 한국 선수 최초로 고지를 정복한 선수로 기록됐고요. 경기 내용 역시 시원시원했습니다. 점을 탈취한 뒤부터는 기세를 놓치지 않았거든요. 이는 포스텍 감독이 드디어 손흥민을 손흥민답게 뛸 수 있는 포지션에 배치했기 때문이었는데요. 실제로 포스텍은 클루세스키를 원톱으로 세우고 손흥민을 주 포지션인 왼쪽 윙어로 배치했습니다. 메디슨과 손흥민을 거쳐 페널티 지역 왼쪽에 있던 클루셉스키에게 운반돼 골망을 출렁었죠. 전형적인 토트넘의 세트피스 골이었습니다. 포스텍 감독은 세트피스는 문제가 아니라고 했지만 사실 세트피스로만 풀어낼 수 있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었죠. 결국 최종전은 성공적으로 마친 손흥민은 최고 평점을 거머쥡니다. 소파스코어는 손흥민 선수에게 최고 평점인 8.7점을 줍니다. 두 골을 몰아친 클루세스키와 같은 평점인데요. 후스코어드닷컴 평점은 8.4점이었죠. 공격 포인트는 어시스트 단 하나였지만 여러 차례 위협적인 장면을 연출했기 때문이었는데요. 동료들의 마무리만 뒷받침됐다면 더 많은 공격 포인트를 낼 수도 있었죠. 손흥민은 이번 경기에서 날린 슈팅 2개를 모두 골문 안으로 때렸습니다. 동료의 슈팅으로 이어진 키패스도 5개나 기록했죠. 빅찬스도 2개나 만들었고 패스 성공률도 95%에 달했고요. 현재 언론 풋볼 런던 또한 극찬일색입니다. 왼쪽 측면에서 제자리를 찾아 제대로 뛰었다. 선제골을 어시스트했고 이어 골을 노렸지만 동료들이 도와주지 못했다. 그럼에도 토트넘의 두 번째 골도 손흥민의 턴에서 나왔고 메디슨을 향한 멋진 침투 패스가 클루세스키의 골까지 이어졌다. 존슨을 향한 크로스도 훌륭했다고 박수를 보냈죠. 셰필드전을 끝으로 손흥민은 파란만장했던 시즌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시즌 주장으로 임명된 손흥민은 시즌 초반 토트넘의 초반 10경기 8승 2무 및 단독 1위를 이끌며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3회 연속 프리미어리그 이달의 감독을 받는 중심에 섰죠. 지난 시즌 8위로 추락해 마감했던 기록을 끌어올리며 주장으로서의 나쁘지 않은 첫 시즌을 보낸 것이죠. 특히 다행인 점은 손흥민의 왼쪽 날개 활용을 중심에 넣고 다른 선수들을 끼워 맞췄더니 어느 때보다 좋은 조합이 나왔다는 점입니다. 최근 드러나지 않았던 손흥민의 유기적인 움직임이 이날 빛을 발한 것은 예사롭지 않죠. 그간 손흥민 선수의 주 포지션이 레프트 윙이기 때문에 별다른 점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들지만 실제로는 다르다는 것이 확인된 건데요. 직전 경기 선발 라인업이 발표된 뒤 토트넘은 손흥민을 원톱으로 놓고 브레넌 존슨과 제임스 메디슨, 데안 클루세스키가 뒤를 바칠 것으로 보였습니다. 왜냐? 포스텍 감독에게는 다양한 선수를 구상할 역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원톱을 할 수 있는 히샬리송이 부상으로 시즌 아웃을 당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포스텍 감독은 이 4명의 역할을 변화를 주기로 합니다. 손흥민을 제 포지션인 레프트 윙에 세운 반면 클루세스키를 전방 공격수로 세웠죠. 그간 클루세스키는 오른쪽 날개로 거의 대부분에 뛰었고 최근 메디슨이 부진하면서 공격형 미드필드로 나섰던 것을 보면 파격적인 배치인 셈인데요. 손흥민의 대체 기능인 원톱을 어떻게든 살려보려는 것이 아니라 원래 주 포지션인 왼쪽 날개를 통해 손흥민의 활용법을 극대화하려는 정도를 선택했던 것이었죠. 그리고 우리 모두 알다시피 아주 좋은 결과를 낳았습니다. 비로소 시즌 최종전에서 손흥민의 최적의 활용법이 발견된 건데요. 이제 토트넘의 남은 숙제는 손흥민이 레프트 윙으로 준수하게 뛸 수 있도록 해리 케인의 공백을 메우는 9번 스트라이커를 찾는 일이 됐습니다. 손흥민이 최전방에 포진하는 손톱은 임시 방편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계속 끌고 가기엔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마지막 경기에서야 깨달은 겁니다. 손흥민을 원톱으로 세운 토트넘은 시간이 흐를수록 공수 연결이 안 되는 손흥민 혼자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몸만 상하는 답답한 팀이었죠. 포스텍 감독이 여름 이적 시장에서 소니의 숨통을 틔워줄 수 있길 기원하며 소니의 대기록 작성 축하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광화문 브리핑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